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롭게 게이밍 헤드셋을 출시를 했는데요. 요즘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인을 통해서 잠시 빌려왔습니다. 일단 이쪽에 있는 거는 인존 H9이라는 제품이고 이쪽은 인존 H7이라는 제품이에요.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H9 같은 경우에는 349,000원, H7은 289,000원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과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H9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겉포장을 열면 안쪽에 또 박스가 들어있는데요. 이 박스도 한번 열어보면 가격이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패키징이 꽤 잘 돼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이런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본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구성품은 이렇게 C2A 타입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 하나와 그리고 이쪽에는 스티커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박스 뒷면에 이렇게 무슨 면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 박스 때문에 이 제품에 기스가 날까봐 이런 식으로 디테일에 신경을 썼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동글, 이게 무선 헤드셋이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 동글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무선 연결을 위한 동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품이 있습니다. 지금 딱 들어봤을 때 첫 느낌은 굉장히 가볍다. 제가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무거워 보였거든요. 왜냐면 사이즈가 꽤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스펙상 그람수가 300 몇 그람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도 지금 딱 보시면은 꽤 크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벼워요. 일단 H9의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H7을 한번 개봉해 볼게요. 근데 보통 이 정도 가격대에 하는 헤드셋을 구매한다면 패키지 박스 같은 거는 잘 모아두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박스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봉을 해보니까 안에 이렇게 검은색 박스로 들어가 있고요. 딱 개봉해 보면 한눈에 봐도 패키징은 H9과 똑같아 보여요. 마찬가지로 C2A 타입의 케이블이 있고 요 가운데에는 당연히 스티커와 설명서가 들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뒤쪽에 면 처리를 해놨고요. 똑같이 무선 연결을 할 수 있는 동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본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H9과 H7의 모양은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들어봤을 때 무게도 둘이 똑같습니다. 스펙상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H9과 H7의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구성품도 똑같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알아볼게요. 자, 우선 H9의 조작부를 먼저 살펴볼 건데 우선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플라스틱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휘어지네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잡으면 그 상태로 고정이 돼요. 이 뒤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아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겠죠. 그리고 C타입 단자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전원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그리고 게임, 채팅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에 관한 기능들은 조금 이따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H9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검은색 보이시나요? 조그만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H9은 게이밍 헤드셋인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마치 그냥 구름 같은데요. 상당히 폭신해요. 느낌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제가 그동안 써왔던 저렴한 헤드셋 대비해서 이 쿠션을 표현하자면 마치 구름 같다. 굉장히 부드럽게 쿠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 부분도 헤어 부분의 쿠션감도 상당한데요. 근데 이 헤어 부분이 전부 다 이런 쿠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쪽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라스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쿠션으로 되어 있어요. 상단은 이렇게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고. 자, 이번에는 H7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H9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마이크도 똑같이 고무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볼륨 버튼이 있고 이게 없네요.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C타입 단자 이건 똑같고 반대편에도 전원 버튼, 블루투스 버튼, 그리고 게임과 채팅 버튼
요거는 똑같네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이쪽이 H9이고 이쪽이 H7이거든요. 보시면 이 조그만 구멍 있죠. H7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H7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을 봐보면 여기서도 끝 나누기를 했구나. 자, 보세요. 쿠션감이 달라요. 이 H9 같은 경우에는 겉면이 그 가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재로 덮여 있다면 H7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브릭 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천재질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촉감도 다르고요. 눌러봤을 때 쿠션감도 살짝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H9 쪽이 훨씬 부드럽고 쿠션감이 좋네요. 그리고 헤어밴드 부분은 H9과 똑같습니다. 귀 닿는 부분 이쪽 쿠션에서 끝나누기를 했어요. 제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니 카메라에서도 은근히 끝나누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헤드셋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끝나누기를 했네요. 자, 이제 동굴을 한번 볼 건데 이쪽에 있는 게 H9에 들어있던 거고 이쪽에 있는 게 H7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뭐 동굴이야 차이점은 없고요.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PSS PC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PSS 플스에 연결할 때는 이쪽에 두시고 PC에 연결하실 때는 이쪽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스가 없기 때문에 오늘 리뷰에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번 착샷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H9부터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면 그리고 옆면 그리고 이쪽 옆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되게 먹먹하게 들려요. 그 말인즉 이 귀에 닿는 착용감이 굉장히 밀착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어쨌든 마이크도 한번 내려볼게요. 자, 마이크를 내렸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상당히 예쁜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인데 그 심플함 속에서 나오는 예쁨이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화이트라서 제 개인 취향 저격입니다. 어쨌든 빼니까 소리가 달라지네요. 그만큼 착용감이 굉장히 쫀쫀하게 잘 막아주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H7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몇 가지 차이점을 빼고는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이크 내리면 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외관적으로 보이는 차이는 없는데요. 이 귀에 닿는 느낌이 다르네요. 확실히 H9이 귀에 닿는 느낌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착용감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까요? 당연히 비싼 게 더 좋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이 옆에 있는 PC와 동굴로 연결을 해서 음질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PC와 연결을 한 상태인데요. 저 이거 설명서도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동글 있죠. 그거를 컴퓨터 USB 단자에 꼽으시고 이 헤드셋 전원을 켜시면 뭐 내가 별도로 해줄 거 하나 없이 바로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래를 듣고 있는데 지금은 클래식을 듣고 있거든요. 일단 느낌이 깔끔합니다.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플랫한 그런 음질이 나와요. 보통 저렴한 제품들에서 나오는 저음을 강제로 부스트 시켜주는 그런 음질이 아니고요. 상당히 저음과 중역, 고음이 밸런스가 잘 잡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제가 실제로 듣는 거랑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가공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은 들으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약간 저랑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써보고 느꼈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소리가 들려요. 이번에는 클래식 말고 약간 베이스가 빵빵한 약간 힙한 노래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약간 힙한 노래를 듣고 있거든요. 뭐야 이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Yeah. Wha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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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앞에서 클래식을 들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깔끔하고 플랫한 그런 소리입니다. 저음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부스트 되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한마디로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H7 이거는 소리가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H9 동글하고 연동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동글도 바꾸겠습니다. 지금 제가 H7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H9과 H7의 음질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 일반인 분들보다는 소리에 꽤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9과 H7의 음질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어요. 한마디로 H7의 음질도 상당히 좋고요. 이것도 밸런스가 잘 잡힌 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플랫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요.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 하시면 H9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좀 더 저렴한 H7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H9으로 가야 될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어떤지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확인을 해보려면 제 방에 소음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즘 굉장히 핫한 창문형 에어컨 그거를 틀어서 지금 옆에 있거든요. 저 소음 꽤 있는 거 아시죠? 저 소음을 얼마나 막아줄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틀었고 풀파워로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걸러지지 않는 창문형 에어컨의 소음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자, 현재 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노이즈 캔슬링을 켜지 않고 그냥 헤드셋만 써볼게요. 차음이 어느 정도 되나. 그냥 헤드셋만 써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 창문형 에어컨 소리가. 그럼 이제 이거 전원을 켜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볼게요. 우와, 이 대박인데. 우와, 오, 우와, 뭐야 이거. 신기하다. 와 대박인데요 여러분, 이거 노캔 기능. 자, 일단 처음에 한 번 누르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을 하고요. 지금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에어컨 소리 안 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목소리조차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제 주변음 듣기로 바뀌거든요. 저 에어컨 소리 이 헤드셋을 통해서 제 귀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노캔 기능을 껐을 때 그때랑은 또 다른 소리예요. 왜냐면은 노캔 기능을 껐을 때는 이 귀를 이 헤드셋이 막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리가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현장음 듣기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제 귀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잘 작동을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아예 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노캔 기능을 켜니까 약간 귀가 그거 있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면은 귀 탁 막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노캔 기능이 들어온 상태에서 노래를 들었을 때는 또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노캔 기능을 켠 상태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음질을 확인할 때 이 노캔 기능을 켜지 않는 상태에서 노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주변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진짜 단 하나도 안 들려요, 제 귓속에. 그래서 오로지 이 소리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이 노캔에 걸러져 가지고 안 들리기 때문에 아까보다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좀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이 노캔 기능을 쓰면서 소리를 들을 때 오는 장점을 딱 알겠어요. 진짜 오로지 이 헤드셋으로 들리는 소리에 완전 100%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내가 이걸 쓰고 노캔을 켜고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 그런 기분일 거예요. 자, 이제 노캔 기능 확인 다 끝났으니까 에어컨 끌게요. 잡음이 너무 심하네요. 야, 여러분 이거 좀만 더 투자해서 그냥 H9 가세요.
이 게이밍 헤드셋에서 노캔 기능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 H9을 쓰고 노캔 기능을 켜고 게임을 한다? 그냥 VR이 필요 없습니다. 그 게임 속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진짜 그만큼 노캔을 켰을 때 주변 음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그 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몰입감이 진짜로 장난이 아닙니다. 오, 사실 저는 가성비로 H7을 좀 더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써보니까 바뀌었어요. 생각이. H9으로 가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소니 인존 H9과 H7 이 두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디자인, 무게, 성능, 음질 전부 다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격이 꽤 있어요. 이 H7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였고 이 H9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대였어요. 그런데 이 두 제품의 차이로는 제가 봤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고 없고 밖에 없습니다. 음질은 둘 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돈을 아껴서 노캔 기능 필요 없다 하시면 H7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노캔 기능이 나는 있어야 된다 하시면은 좀 더 줘서 H9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H9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노캔 기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노캔 기능을 켜고 나서 뭐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게임을 했을 때 이 주변에서 나는 소음을 완벽히 차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몰입감이 진짜 죽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된다면은 저는 무조건 H9을 추천드릴게요. 자, 썸네일 자세 잡고.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이제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와, 이거 H9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품절 풀리면 사야 되겠는데요. 아.